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만에 성격 다 버리고 결국에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겪은으로 주변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못해도 반년은 같이 살아보라고요. 결혼 전 저는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대학교 때도 연합동아리 임원까지 맡을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결혼 후 몇 달 만에 여차하면 욱하는 수준으로 성격이 파탄나 버렸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거의 하루 3번은 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욱해서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항상 남편이었죠. 남편과 다투다가 심할 때는 밤새 싸우다가 잠도 못 자고 출근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다음날 출근할 거는 계산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는 유동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니까 제 사정은 안중에도 없죠. 근데 저희가 싸우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친구 같고 편해진 건지 남자인 친구들끼리나 할 것 같은 장난을 치고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면서 웃음의 소재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일쑤였고 제가 집에 와서 화를 내면 농담하는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냐며 제가 쉽게 화내는 쪼잔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시댁에서 아이 생기면 봐줄 테니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고 처음에는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말을 저 따위로 하는 남편과는 아이 계획은 둘째고 손끝도 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걱정하는 척 간섭하는 시댁 전화에도 시달려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서도 또 저를 깎아내리며 웃음거리로 만들더라고요. 몇 차례나 그만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짜증 섞어서 좋게 말하면 알아들으라고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어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농담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농담은 여기 기분 나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농담인 거고 내가 아까부터 기분 나쁘니까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듣긴 했냐고 귓구멍 막혔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었고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다 농담으로 알아듣지 저만 예민해서 짜증내는 성격 파탄자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도 한몫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참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몇 달을 참고 살았는데 뭘 또 참냐고 또 당하라는 거냐고 남편 성격이 꼬인 건데 왜 저한테 참으라고 하냐며 대꾸했습니다. 이럴 때만 효자 코스프레하는 놈이 왜 자기 엄마한테 대드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서로 쌍욕하면서 싸웠네요. 저도 제가 사람한테 그렇게 험한 말 할 수 있다는 걸 남편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 종종 가긴 했지만 갈 때마다 대뜸 저보고 참고 살라고 여자가 참아야 집이 화목하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욱해서 화낼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웃으면서 이제 안 싸운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앵무새처럼 몇 개월을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제가 참다 시어머니한테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트집 잡고 빈정대고 사람 무시하고 남들 앞에서 비난하는데 이게 배우자에게 할 짓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원래 성격이 안 그랬는데 장가가더니 많이 변했다면서 저보고 또 참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변했으면 제가 갈구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시댁도 안 갑니다. 부부 사이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부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까지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냉장고 빨리 닫아라, 휴지 채워놔라 이런 사소한 것들인데 제가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성격이 꼬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사소한 트집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다 제가 당했던 것들입니다. 하도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성격이 비뚤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화를 내다 저런 남자랑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콱 죽어버려서 남편에게 평생 남을 트라우마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신과 찾아서 상담도 몇 번 받았어요. 선생님은 남편이랑 같이 오면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남편에게 같이 정신과 상담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런 데는 저 같은 정신병자들이나 가는 거라며 저보고 혼자 가라더군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주변 시선 무서워서 이혼 생각도 쉽게 못하고 억지로 버티며 살다가 저희 집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스치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친정 근처에 살았으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옷깃 스치는 것조차도 싫은데 남편과 아이 만드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애 봐줄 시댁도 필요 없었고요. 시댁에는 당분간 아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니까 뭘 귀찮게 이사를 가냐며 그냥 연장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시댁도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시댁 근처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친정 근처에서도 살아봐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이 가깝게 사니까 자기 편 있다고 믿고 더 까부는 것 같고 저도 적들한테 포위된 상태로 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면 남편은 성격 좋으니까 친정 근처에 살아도 별 문제 없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시집 왔으면 그만이지. 친정 근처에 자리 잡는 법은 없다고 하시네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또 욱했네요. 시댁은 되는데 친정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니까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네요. 전세집 구하는데 돈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했더니 저한테 싸가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네요.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꼬인 사람들끼리 살아서 몰랐나 본데 남편 성격이 꼬인 이유가 부모가 꼬인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했냐며 소리만 지르시고 당황하셨는지 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도한 멘트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당신네 집구석 비유 맞춰주는 것도 지쳤으니까 이혼할 거라고요. 더 이상 당신들 틀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며 성격 좋은 당신 아들한테 꼭 맞는 새며느리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낸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이지 갑자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때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서 빠르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옛날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가 웬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걸 알아내기 위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투자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6개월만 같이 살아봤어도 이혼녀 타이틀을 획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파혼부터 했을 테니까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